자, 이제 3페이지 보세요. 페이지는 맨 밑에 하단에 써 있어요. 네, 하단에 중간에 못 찾아 막.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이거 제일 먼저 도시군관리 내용이 용계 원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개시 수도, 그 다음에 기반인설, 개발 정비서, 지구단위 입주기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풀어 쓴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은 특징이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빼고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토지에다가 행위 제한을 적용해 놓고 야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에는 이런 건물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행위 제한을 써놨는데 그게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몇 번? 22번에 국토개혁법 시행령에다 해놨다. 근데 개별적인 행위 제한은 개별법을 따르는데 그건 이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용도 지구라는 게 나오면 얘는 지구면서 고도 방화 중복되나 이거? 예. 네. 필요한 지역만 하니까 행위 제한의 원칙이 뭐였지? 이거? 조례였어요. 개별법이 5개였는데 방화지구 제로 나오면 건축법, 고도지구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본 것 같아요? 개발지능지구는 계획, 공항시설보호지구 항공법 하나 칠학지 2개로 나누죠. 자연칠학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이랑 집단칠학은 개특법 그 5개 빼고는 다 행위자 어디 있다? 조례. 네.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에다가 뭐 하나 있었어요? 입지규제. 얘는 개특법, 얘는 수산자원관리법, 도시공업 및 녹지에 대한 법이라 행위 제한이 안 나오고 지정권자만 나온댔잖아요. 얘는 국장, 얘는 시, 도지사,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사는 회장, 도시제한은 시도지사, 대장, 입지규제는 국장만. 맞죠? 그리고 요거 행위 제한이 가장 세서 아까 시가와 위반하면 몇 년 몇 천? 3년 이하의 징역, 3천에서 벌금. 그리고 기반시설은 총 7개로 세분이 되는데 보고 항공 몇 개? 7개. 7개인데 얘네 중에서 아까 보건위생이 지금 제일 잘 나온댔죠. 아프면 가는데 종합으로 있어. 갔더니 깜짝 놀라서 자빠져 죽으면 장례식장. 그리고 나서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동원시설. 그리고 애들은 화장실 보내죠. 그리고 아프면 가면 안 되는 저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뭐 도축장. 이런 거는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중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기초 복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폐기물 관련된 건데 폐차장이 특이하게 있다.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다. 공문화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있고 넓다 시설이었죠. 그럼 얘네들을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결정해버리면 뭘로 바뀌고 도시공개 시설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건축행위 못하게 하죠.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광역시설이 한대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만들기 위한 택지개발하고 유사한데 무슨 단지 무슨 시간지 만들려는 거고 기존에 개발이 됐던 지역을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거는 정비사업 6개 달동네에서 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 약간 극히 열악한 지역이고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할 때 재건축 상업공업 쪽에서 하던 거 도시환경 여기 4가지가 있다가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개량해라.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로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총 6개가 있다 해서 이거는 정비법 가서 나오겠죠.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임의지역 지정하고 필수적 지역이 있었죠. 개발할 임의지역은 아까 박스에 할 수 있는 땅들이 있었지. 첫 번째가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특지개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리고 공공택지, 관광특구 그리고 용도지역인데 개시, 도, 공원에서 해제되는 거 녹지가 주상공 가는 거 그리고 용산 복합 개발 계획을 짜거나 유휴토지 개발하려고 할 때 그 밖에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 시가 공원 해제 녹지 주상공. 그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도시 바깥에서는 3개 있었어. 3개. 무슨 관리?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용도지 폐지. 근데 계획관리는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면 된다. 근데 너 아파트 연립질 거면 30만 갖고 와. 기타는 3만.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뭉쳐서 하면은 전체가 30만인데 각각은 10만. 도로로 연결되면 되죠. 대신에 주변 환경 훼손 우려, 경관 훼손 우려 없이 기반 설치 가능하면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관산, 주, 목, 득 5개 있었죠. 그래서 관광휴양개발은 도시적 외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은 아파트 짓 거란 말이에요. 무슨 땅 안에 있어야 돼? 계획관리, 주복, 특, 개. 삼복이 형님 계세요?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었어요. 네. 봤어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고. 그거 안 됐으면 뭐라는 거야. 눈빛이 막 하나 더 있어요? 몇 년 안에 계획 짜라고 그랬는데
3년 안에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시효되는 게 하나 신설됐죠. 주민이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해서 지정이 되면 내년 안에 착수할 것. 안 하면 다음날에 뭐 된다? 실효. 이게 이제 도시군관리계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 용도 지역을 빼놓은 게 오른쪽이에요. 거기 도관농자 주상목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기 12123에서 56657부터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따라하세요 보이세요? 용도지역 21개 그러면 도관농자 주상목록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기 1123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따라하세요 도관농자 11월 달에 했죠. 근데 8월 달 가면 따라하세요 안 해. 1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도관농자 123 끝. 네. 다 한 거나. 못 알아듣네. 네. 거기 건폐율은 태극기 발음이 알죠? 5, 5, 6, 6, 5, 5, 7 9, 8, 8, 7 7, 7, 7, 2 2, 4, 2 딱 맞죠? 네.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을 했죠. 100부터 얼마씩이에요? 50씩. 4번도 안 됐어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고 5글자? 500. 1500에서 얼마? 200씩. 300에서 얼마? 50. 이하 80인데 계획관리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 근데 이 용도 지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결정고시로 보는 특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있어요. 화살표 광고. 찾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거기 지정특례라고 해서 우리 요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지정특례랑 무슨 특례랑. 뭐 지정특례는 공유수면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목적이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이웃지역으로 보는 건데 신도시니까 얘랑 매립 목적 같죠. 농림이니까 다르고 두 개 걸쳤으니까 애매해서 1번만 같으니까 이웃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되 사람들 모니까 뭐 해야 돼? 고시. 얘는 특례가 아니니까 도시군관리 짤 때까지는 미지정이죠. 미지정은 가장 센 거, 약한 거. 센 거. 자연환경 보존과 똑같이 쓴다. 근데 이건 지정특례였고 아까 관리지역 잠깐 했는데 관리지역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도시로 가려고 그랬는데 농업지역적 들어오면 원래 살던 데 어디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랬죠. 보존산지는 두 군데 있댔잖아. 농림 또는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요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정되면 성격이 도시 성격이 있어서 지정되는 순간 뭐로 봐버려라. 도시. 어항항만구역은 꼭 단어 못 찾아야 돼. 도시 연접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은 무조건 다 도신도시예요. 산업단지 4개 중에 무슨 단지 빼고 전원개발 원자력, 수력, 화력인데 그 중에 무슨 발전 빼고 수력은 도시로 가면 안 되잖아. 송변전도 안 가고 그래서 어항택산전 지정되는 순간 다 뭘로? 도시적으로. 얘는 어느 지역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관리지역. 현관펜 하라고 그러면 여기 현관펜이에요. 키워드는 도시적 연접 그 다음에 농공단지 X 그리고 수력발전 송변전 뺀다. 요 세 개가 키워드고요. 관리지역 안에 특례인데 이걸 농림지역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가 특례예요? 관리지역에서 현관펜이에요. 관리지역 안에서.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 규정인데 요거 특례 규정 요거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일단은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4용도 9개 총 21개 용도로 돼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군 결정 절차로 지정해서 뭐를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무슨 제한 들어가요? 건축 제한하고 규모 제한, 건폐율하고 크기 제한이 들어가요. 국토기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적용하는데 이 세 가지는 별도로 적용한다 해서 농공단지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다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줄여서 산개법이래요.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지능적 지정되면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에서 농 나오면 농산초라고 그랬죠.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 공원구역 지정됐다.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수산전보호구역은 수산전관리법에서 자수문해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자수문해수.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고 농도로동 농산초야. 나중에 하면 요거랑 요거 바꿔서 내는 거예요. 농 나와야 농산초예요. 자 나올 때 자수문해수인데 요 위치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는 틀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12문제 나온댔죠? 얘 나오면 틀리라는 문제예요. 저거 맞춰주면 점수 확 올라가요. 농 나오면 뭐?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5가지 자수, 문해, 수, 개별법 적용하는 경우 있다.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은 방금 했죠. 그러면 이 행위자를 지정할 때는 도시군간의 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는 경우 있다며요. 그래서 하나가 무슨 특례? 지정특례. 하나는 결정없이. 지정특례다 그러잖아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 이웃지역과 뭐 하면 인접지역과 같을 때만 매립준공 인가에부터 이웃지역 지정 간주하는 특례 하나 있었고, 결정고시는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도시로 보는 거 항, 택, 산, 전. 단 키워드가 어항, 항만구역 어디 연적? 도시 연적. 농공단지는 빼고 수력송면전 뺀댔어요. 관리지역 안에서가 중요하댔죠. 농업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 그래서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표예요. 이게 된 거죠? 됐어.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4페이지, 그 4페이지는 나중에 그 기억이 안 날까봐 제가 그 교과서에 있는 거 하나로 다 묶어봤어요. 그래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기공, 지수, 협신, 승거 이걸로 외우란 뜻이 아니에요.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서 승인,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 관리계획은 입안해서 결정. 절차는 다 기초조사 똑같죠. 공청회라는 단어가 얘는 뭘로? 공람. 기초 지방에 똑같죠? 협의 똑같고 심의 똑같잖아. 그리고 공고인데 얘는 뭐야? 고시. 한꺼번에 보는 게 오래 갈까봐 해놓은 거고, 이거 뭐냐고 자꾸 물어봐서 제가 썼어. 이거. 저번에 줬더니 가가지고 이게 뭐니? 그거 어떻게 거기서 일일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면 알잖아 이제. 맨 처음에 얘 광역하고 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대상 지역이 달라요. 얘는 2개 이상 묶인 어디가 대상이야? 얘는 도시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국장도지사가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방향 잡는 계획이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심의 거쳐 지정했죠. 그럼 그게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몇 년 안에 승인처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때는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짜야 되는 거죠. 근데 둘이서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신청이었어요? 아까 지정신청이었어요? 조정신청에서 안 되면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내용, 기본계획 내용, 관리계획 내용인데 시험은 관리계획 내용이 나와요. 얘네들을 한번 읽어두는 거고.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불렀지?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에서 이제부터 토지 이용할 때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하란 대로만 개발하니까. 그래서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 개발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그럼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이에요. 그러면 방향 잡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면 얘는 수립해서 뭔데? 승인.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 30일. 그리고 수립하는데 온리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짰었잖아. 근데 짜야 된다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야 이거 광역시도 경계도 안 하고 인구도 10만 이하야. 굳이 짤 필요가 없다. 이거 3개, 2개. 그리고 기본계획 짤 때 광역에서 다 짰으면 안 짜도 되는 거죠. 수립해야 되는데 안 짜도 되는 예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인권자의 어느 분이 안 보이셔요. 그러면 국장이 안 보이시죠. 네, 국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준할 때만 나온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한 절차로 바뀌는데 얘는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중에 기초조사 있죠. 기초조사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주민의견 청취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인데 내 의견도 안 듣고 효력 발생 웃기잖아.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결한 건 무효사유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초조사 결함을 하면 돼 다시 취소사유야. 따라가 기초조사, 기초조사 취소사유. 주민은 뭐? 무효사유. 주민은 뭐? 무효사유. 내 창피해? 기초조사 뭐야? 취소사유고 주민 의견 청취는 뭐야? 무효사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이 도시군간의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에는 뭐 없다? 지 없다. 이거 3가지 듣는데 지에는 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협의 심의할 때 공동 심의가 나오는데 용계기도지 중에 지구 단위 건축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할 때만 공동 심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의가 만약에 공동심의라고 나왔다는 말은 어느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주변이 완전히 개발됐으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경미한 경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으면 생략할 수가 있다. 단 주민 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할 때 공통 생략 삼각형 돼 있죠. 국방상 기밀인데 보여주면 되나? 네, 국방상 기밀일 때는 주협심 공통 생략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계획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그 중에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있죠. 국장이. 이거는 기억하자고 그랬잖아 제가 아까. 시도의사 대장,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우수인데 국장만 하는 거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하는 국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수사는 누구로? 회장. 입지 규제는 누가? 국장. 그러니까 요거 이제 꼭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행정계획 관련된 거 끝난 거예요. 이게 3분 안에 끝나잖아 이게 이렇게. 너나 6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어. 6페이지. 5페이지가 없나? 5페이지 안 했지.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 두 개로 나눴을 겁니다. 그 위에가 사적 개발행위고 밑에가 뭐예요? 공적 개발인데 자 밑에 사적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개발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다가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걸 다 통칭해서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의 형상 바꾸는 거 있죠. 자르거나 덮어버리는 거 있죠. 절토하거나 뭐 성토하거나 정지해서 포장하는 거, 형질 변경, 흙모래 자갈 채취하는 거 뭐 소수 채취, 자르는 거, 분할, 물건 쌓아놓는 건데 요거 조심하랬지 아까. 전국이 아니라 녹, 관, 자, 매돌 이상, 1월 이상. 형질 변경할 때 뭐는 뺀다. 경작. 그 행위는 개발행위라고 하고 사적 개발행위가 공적 개발행위 지장 주면 안 되죠. 철도 계획 짜고 있어 이게. 그럼 얘가 여기다 물건 쌓아놓거나 소속 채취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철도는 무슨 시설이고 기반시설 무슨 계획 짜겠네? 도시공간에 이방권자가 누구의? 특과, 특특, 시장운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사적이 공적이 이길 수 없거든. 그럼 사적 행위 하기 전에 공적 개발 우선하는 이 사람한테 뭐 받으세요? 허가. 줄여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 받고 하세요. 개발 허가 제도예요. 그 순서가 맨 앞에 위에 왼쪽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보이세요? 네. 거기 CF에 허가 없이 가능한 게 행위가 일단 경작은 허가 안 받죠.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안 받지. 그 국가 등이 하는 사업이면 허가 받을 대상이 아니고. 녹간농은 농사 짓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할 때 안 해도 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뻘짓거리 한번 받아야 돼요. 육상, 어류, 양식 같은 거. 그럼 이제 개발행위 하려면 이제 뭐 받으셔요? 그러면 허가. 그럼 무슨 허가 받아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 받을 때 봐요. 이 행위하면 내가 건물 하나 짓겠다 그러면 다른 법사 인허가 받아야 될 거 한두 가지 아니죠. 그 관련서로 제출하면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의되면 인허가 의지되는 게 18개 정도 나오는데 무슨 허가는 없어요? 자, 잘 들어봐야 돼 이게. 건축할 건데 허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허가가 났어. 그럼 건축 허가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받으라고 돼 있잖아. 의지 안 되잖아 지금. 뭐가 다른 거야? 제가 건축할게요. 그랬더니 허가해 줬어. 건축해. 근데 건축 허가 또 받으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이 건축하고 이 건축이 다른 건축이에요. 이 건축은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냐를 물어본 거야. 그리고 된다 그러면 저 설계 빼가지고 허가 다시 받으라는 얘기지. 설계 뺀 허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사업하는데 지장 줍니까를 물어보는 허가잖아. 안 준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도면 작성해서 허가 신청 들어갈게요 라는 거예요. 건축 허가 의지 안 한다 그 뜻이야.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렇잖아. 그 건축하고 뒤건축이 다른 건축이란 뜻이에요. 눈빛이.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 지어도 되는 땅이에요? 물어본 거야. 지어도 돼? 그럼 내가 이렇게 3층짜리 설계 뺄게요 라고 허가 받으라고. 제발 이해된 거죠? 그냥 허가 의지해 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가 아까 예외에 경미한 경우 있었죠? 해볼까 이거? 기억이 안 날걸. 허가 안 받는 거 일단 3가지 있었어요. 천재지변, 임급복구는 일단 하고 1월 내 신고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뭐 아까 신축 X라고 썼었어. 이제 좀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3번, 4번 하면 된다니까 이게.
신기해. 내 입에서 나와. 뭔지 몰라도 나와요. 예. 면적 나오면 숫자가 25. 부피 무게 높이는 50. 바깥으로 나가면 10배 완화잖아. 10배 완화되는데 이게 지목 변경 수반 안 하면 250이 아니라 650. 사공행도 이상 그랬죠. 사가 뭐예요? 사독에서 허가를 받아 분할할 때, 공공용지로 분할해서 기부채납할 때, 그리고 행정재산 분할할 때, 도시공개 시설로 들어가서 분할할 때, 대지분할 면적 이상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 같죠? 그 다음에 조건을 걸 때, 야 너가 만약에 이거 하면 허가할게 해서 기굴발차비 있었죠. 아까 그 그림 그렸던 거 자세하게 쓴 거라고 다시. 내가 허투른 사람이 아니잖아. 있을 거 다 넣어놨다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를 믿어서 못 믿어서 이행보증금은 국가 등이 아닌 경우에 기굴발차비 해당될 때 예치하게 할 수가 있다. 개발행위 나온 숫자가 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반시 설치할 걸 조건일 때는 물건 정치를 하거나 분할할 때는 우리가 물건을 쌀 때는 기반시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행위 빼고 굴착으로 인해 붕괴 우려 있거나 발파로 인해 낙성 먼지가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차량 통해 우려 주변 환경에서 우려 있거나 비타민이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보증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가 기준에 맞아 허가한댔죠. 5천, 1만, 3만이야. 나 오늘 하루 종일 내 실력만 들어. 나 시험 나 안 봐도 되는데 씨. 자연환경하고 보존녹지 얼마예요? 5천. 두 번째가 주상생자가 1만, 공간동의 3만. 요거 미만일 때 허가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공관리 배치되지 마라. 성장관리 방해안에 배치되지 마세요. 도시공격 사업 지장 주지 마세요. 주변 경관 훼손하지 마시고 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적정할 때 요거는 잘 치르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제한하는 거 이거 아까 발표했던 거 기억나죠? 보존 가치가 클 때 2개랑 계획 짜고 있을 때 원칙이 몇 년? 3년. 계획 짜는 건 추가로 2년. 그래서 최대 5년, 최대 3년. 허가 제한할 때 허가권자보다 높은 사람. 그러면 중공검사 받을 때 아까 물분 안 받는댔잖아. 그리고 나중에 공공에서 귀속하면 되는 건데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개발행위. 근데 이 개발행위가 빨리 할 테니까 머릿속에 넣을게요. 자, 개발행위가 뭐예요? 1번 아까 개발행위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여기 물건 쌓는 거 어디서만? 녹관자, 매달, 1월, 경작은 허가 대상이 주미 60, 30, 150, 노 200 미만일 때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 허가 대상인데 안 받아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면적 25, 부피 무게 높이 뭐뭐지역내 두 글자인데 외로 가면 10배 하나 됐죠. 지목평균 수반 안 하면 660, 사공행도 이상 허가 안 받는 거. 그럼 허가를 할 때 야 내가 허가해줄게. 근데 이 기준이 맞아야 돼. 그래서 면적할 때 아까 자연환경 보존녹지 그렇죠. 주상생자 공간동 3만 기준에 맞으면 며칠 안에 허가나 불허처분 해주는 거죠. 의협심 거친 다음에 아까 해준댔을 때 의견 청취가 주민 의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자 관리처 의견 듣고 협의한 후에 심의하는데 뭐는 안 거쳐요. 지구 다니게. 얘랑 쌍둥이가 뭐예요? 성장관리 방안. 이거 짰을 때는 심의 거치지 않는다. 제한할 때 몇 년이 원칙? 3년. 연장해서 3, 4, 5만 최대 5년. 마지막 조건보고 할 때 못 믿어서 이행보증금 기굴발 차비 준비했어요. 몇 프로 준비했어요? 20%. 현금이 원칙인데 보증서 가능해요? 중공공사 할 때 뭐 안 받는다? 물건. 몇 번 계속 보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방금 전에 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요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어느 게 조금 더 많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부터 더 많이 나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뭐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는데 현재 막 집중되는데 기반시설이 현재 부족한 거야. 근데 곤란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잖아.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을 많이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 밀도를 뭐 하겠다? 관리.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밀도 높은 도시적일 거예요. 주로 주상공. 주상공인데 여기 의협심인데 뭐만이라고 돼 있네? 왜 의견하고 협의 안 거치냐면 현상이 이런데 의견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지정해버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숫자는 뭐만? 용적률 아까 일반 상업으로 얘기했잖아요. 1300이면 얼마? 650 이하에서 강화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처음 하는 것 같아 또? 한 것 같죠?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면 자주 한 것 같아 느낄 거야. 근데 얘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하는 때 내놔 그래야죠.
기반시설 뭐해? 부담구역. 그러면 돈 내라고 할 때가 기분 나쁘댔어요? 야야 하지마. 때렸을 때 기분 나빠? 응? 삥 뜯길 때 기분 나빠요? 한 대 맞을 때 기분 나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돈 땡길 때가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의견도 들어야 돼요. 내가 내라고 그랬는데 너 나한테 의견이라도 들은 적 있어? 그럼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의심이야. 의견 청취하고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서 지정을 딱 하면 야 돈 내놔라. 기반시설 지명 납부하는데 이거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죠. 그럼 1년 안에 기반시설 지금 짜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나왔는데 개발행위 하게 되면 걔가 돈을 얼마 부과할지 모르잖아. 그럼 개발행위 하게 못하게 제한해놔야 되잖아. 제한 지역이 아까 몇 번에? 5번에 있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5번에 있잖아요. 계획 짜고 있잖아 지금. 짜고 있어서 제한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는 거잖아. 근데 시험장은 이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꼬시는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계획이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할 때. 그래서 얘는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개발 허가 제한적으로 묶인 거지. 그럼 여기는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되니까 주로 행위자는 뭐 되고 있거나 완화, 구역에서 해제, 인구 막 늘어나서 몇 프로? 개발 허가 신청 건수도 20% 이상 늘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하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대요. 그럼 누구한테 돈 때릴 거야? 했더니 얼마 정도 초과되는 200 초과하는 신축행위 하거나 증축행위 하는 데 돈 내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150제곱미터짜리 신축하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270제곱미터 하면 내야 되죠. 그럼 70에 대해서 내야 돼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허가를 받아야겠네? 무슨 허가? 신축한다 그러면 무슨 허가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았으면 나중에 무슨 승인 받아야 쓰는 거지? 상해 승인. 그럼 승인 받을 때 400제곱미터짜리 건물 신축하겠다라고 했으면 200 초과됐죠? 그럼 허가 받고 나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 나오면 다. 그럼 2월, 200이 아니라 2월. 2월 안에 부과를 하면 부과 받고 나서 뭐 받기 전까지? 상해 승인 전까지 납부해야 돼요. 납부해야 되는데 당연히 현금 납부해야 돼요? 잔돈 납부해야 돼? 현금. 현금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현금으로 못 낼 수 있죠. 그럼 뭘로 하면 되지? 맞아. 그거로 현카. 현금 카드로도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물납도 돼. 땅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현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물납도 허용합니까? 예. 근데 만약 납부 안 했으면 무슨 징수하면 되고 강제 징수하면 되고 사용승인 받기 전에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럼 돌려줘야 되죠. 환급하면 되고 내가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내가 깔았으면 감면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언제부터 언제 부과하냐 보세요. 몇 월에 허가받고 2월에 부과하면 신청 전까지 납부하는 거죠. 납부한 건 특별회계로 넣어서 기반시설에만 써라. 나중에 남으면 연계된 거 쓰지 환급은 안 한다. 특정한 사유, 환급 사유가 발생했거나 감면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표 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잘 나온다고 개발밀도가 잘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얘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지정권자 같은 사람이어야 돼. 개발행위니까 누가 특강 특특시군 특특특시군인데 약간 심의만 거쳤었죠. 얘는 아까 의심이었었어요. 그리고 대상 지역은 얘 밀도 높은 주, 상, 공. 기반시설 부족한 설치가 곤란해서 뭐만 거쳐서 심의 거쳐 지정하게 되면 행위자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데 숫자는 어디만? 0.1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외의 지역인데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묶어버리겠다. 묶어버리고 나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행위자니 완화, 구역에서 해제,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행위자니 완화, 전년도보다 개발 허가 건수가 몇 프로? 20%, 인구 증가율도 20%. 그러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조그마면 난잡하게 되니까 면적이 커야 돼요. 최소 면적이 10만 이상이어야 돼. 조그만 개발 연접대 하나로 묶어버리라고 돼 있고 그리고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생기죠. 경계는 명확하게 하되 얘는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댔지. 의심. 의견 청취하고 뭐예요? 심의. 얘는 뭐만 고쳤어요? 심의. 그래서 이거 바꿔서 냈던 거야. 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몇 년 안에 계획을 짜셔야 된다. 안 짜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고 부가금을 부과하는 거는 얼마 초과하는 애들만 200 초과의 신증축. 근데 철거하고 건물이 이게 4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는데 철거한 다음에 600이 된 거예요. 그럼 얘 얼마에 대해서 때려야 돼?
200. 기존에 있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다면 기존의 연면적을 뭐하는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하고 허가받고 매달 안에 부과하겠다. 2월 언제까지 납부해? 사용시니까 안 내면은 강제징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전부예요 그거. 네. 가운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공적 개발로 갑니다. 맨 밑에 공적 개발이 도시군계 시설 사업으로 바뀔 거예요. 도시군계 시설 사업은 자 일단 도시군관리계 결정원자가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군계 시설 그때부터 건축행위 금지시켜놨죠. 그럼 빨리 돈 갖다가 설치할 준비해야 되죠. 돈에 관한 계획, 돈개별, 집행계획 쪽팔리니까 뭐라고? 단계별. 그럼 3년 안에 할 거 1단계, 3년 이후에 할 거. 그래서 작성해가지고 요거 입안권자 작성해야 이제 시행자 결정할 건데 입안한 사람이 원칙인데 지정받은 자도 가능했나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시행자가 무슨 계획자면 돼? 시시계. 그래서 인가 받은 다음에 착수하면 되는데 인가고시 받아서 착수하려고 했더니 수용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수용 권한 줬지 않습니까? 공시법상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 언제? 시시계 인가고시. 그때 공시법상 사업인정 받는 걸로 간주해서 그때 수용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허가 의제가 건축허가 의제가 있어요. 건축허가 의제까지 돼. 근데 아까 개발행위는 나도 따로 받았죠. 그리고 사업 시행할 때 누구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행자. 그래서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류 무상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자식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공시송달 인제 해주겠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행자 보호구조 분할 시행도 가능하죠. 수용되고 남은 땅은 매수 청구 가능한데 인접한 땅은 뭐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 뭐만 돼? 사용. 인접지는 사용만. 그리고 공사 완료되고 나면 준공사 받고 난 다음에 끝났잖아요.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3년 안에 할 거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하는 거? 근데 2년 안에 이거 안 짜게 되면 실효되는 거 아니랬죠? 조금 미안하니까 공. 3층 이하에 뭐예요? 예, 공. 가가 뭐지? 가설건축물. 공이 뭐예요? 공작물. 개축하고 뭐? 재축. 근데 결정되고 10년간 안 했으면 몇 청구한 됐죠? 몇 청구했는데도 그때 안 샀을 때에는 330이지.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 네. 자, 도로예요. 시설 결정이 되는데 장기면 몇 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10년. 지금 현재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안 했으면 이 땅 소유자들 입장에서 이용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지목이 대인 사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하면 매수 아까 하겠다 안 하겠다 통보 10년 6월 2년 내 매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20년. 20년이 될 때 실효도 시키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바꾼 게 10년 동안 안 했거나 설치 필요성이 없으면 어디다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지방에. 그래서 여기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 동안 경과되는데 안 하면 뭐 하래 지금? 지방에 보고한 다음에 해제 권고했었죠.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인다고 그랬잖아. 며칠 안에? 90일 안에. 그거 권고하면 1년 안에 해제 결정해야 되죠. 근데 시장 건수는 누구한테? 도시한테 신청했었잖아. 해제 결정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버리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서 얘들한테 권한 줬죠. 해제 위반 신청하라고. 그럼 통보 몇 월? 3월. 안 되면 결정 위반 신청하죠. 그러면 몇 월? 2월. 그래도 안 되면 국장한테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딱 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전국 당이 지금 결정된 건데 이게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설된 게 올해 1월 달부터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또 법정을 줄인 게 얘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안 했고 단계별 집행도 안 짜면 안 되겠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아까 화난 여자 있었죠. 누구 찾아갔지? 입안권자. 그럼 입안권자 몇 월 내? 3월에 통보해줬고 안 된대. 그럼 누구 찾아가서? 결정원자 찾아. 얘가 몇 월? 2월 안에 통보해줬잖아. 그래도 안 됐으면 누구 찾아요? 국장. 그럼 얘는 이제 해제 결정 얘한테 권고하는 거죠. 권고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 된 거죠. 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 결정이 됐는데 결정되고 몇 년간 안 하면 1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지목이 뭐인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근데 결정이 되고 2년 동안 예산 계획을 안 짰어요. 단계별 안 짰으면 지금 현재 3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라. 공, 개.
근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해서 무슨 청구했죠? 근데 매수 청구하면 6월 안에 통보하고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거나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진짜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라. 33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랑 3층 이하의 1종 2종인데 아까 단한노다 현관펜 했는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설은 안 돼요. 이건 허가받아 가능한데 20년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때 가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20층짜리 집은 보상 못하니까 몇 층으로? 철거하려고 3층 이하로 묶어놓은 거니까 이 3층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몇 층이야? 3층. 그래서 제가 단 1공이라고 안 했죠. 330이라 한 이유는 3층을 기억해야 돼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 1, 2종 분색, 그리고 공작물은 허가받아 가능한데 만약 매수 청구 들어오면 당연히 도로 설치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아까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면서요.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 가되 설치관리 의무자를 정해놨으면 그 사람한테 가다. 만약에 설치관리 의무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매수 청구하면 얘가 몇 월 내 통보하고 6월 2년 내 매수할 거다. 근데 안 했을 때에는 이거라도 해서 사건 보호 투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줘야지? 현금. 현금이 원칙인데 야 내가 지자체거든? 난 돈이 없어. 그럼 뭐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라 지방재정법 준용한다고 했잖아. 맞죠? 그리고 얘는 사유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그리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있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용돈 얼마 줄게. 초과 부분에 대해서 주고 그 10억이면 9억 실천은 뭘로 가요? 채권. 그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높게 해놓겠다. 청구 들어온 게 몇 년? 10년. 남은 게 10년. 상환 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에서 상환하되 은행 이자보다 높게 주겠다. 이게 전부예요. 됐어요? 이제 오늘 만약에 내일 모의고사 보잖아요. 국토개혁법 점수 진짜 잘 나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보잖아. 그 새끼가 뭐라고 했는데 막 이래. 내일 봐야 돼. 모의고사 내일 어디 시험 문제 있으면 가서 봐요. 아시죠? 됐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이제 개발구역 하기 전에 거기 맨 밑에 문제 하나 있거든요.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문제 있죠? 이것만 하면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제일 궁금한 게 밥 먹는 시간이잖아. 거기 맨 밑에 기출지문이라고 해서 5개 지문이 있거든요. 그럼 1번 봐보세요.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그거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지금 무슨 사업인데? 공적사업이면 개발 허가 받지? 그러니까 틀렸네. 공익사업 허가 없이 가능했잖아요.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아까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가 조건부 허가였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다 기출지문이에요. 3번, 관리지역 안에서 조례 가져가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정해지며 그 상한은 5만이다. 잠깐만. 아까 얼마가 있냐? 5천, 1만, 3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3만이지. 5만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 입에서. 나 오늘 처음으로 5만 얘기했는데 5만 없었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3만. 공간동은 3만이었잖아요.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란 말이 나오면 경민거죠. 이 다음 행위를 한 자가 1월 안에 허가권자에게 뭐만 하면 돼? 신고. 응급조치하고 1월 내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습니다.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 과태료예요. 기억해요? 허위 보고 신고 얼마야? 왜 내 창피해요?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이에요. 기억해요? 5번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객사업 시행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아까 허가권자가 의협신 거쳤죠? 의가 뭐지? 의가? 의견청취. 누구 의견청취 하랬어요? 시행자 의견청취 하랬지. 언제 동의 얻으라 했어요? 동의를 얻으라가 아니라 아까 의견청취 하라고 했잖아. 시행자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라 그랬지. 언제 동의 얻으라는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이거 간평사 지문이었어요. 뭐 이제 할만하죠 이거?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나오는 거 시험이 잘 나온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외우면서 가면 점수 나온다고. 자, 뒤로 넘기시면 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전체 체계도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 밥 먹고 할 건데 잠깐만. 용계 기도 지입할 때 도가 뭐죠? 도가? 도시개발 사업 있고 정비 사업 있었죠. 얘는 6문제, 몇 문제? 6문제, 12문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도시군관리 내용인데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하겠다 말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 도시군관리 계획. 근데 구역을 지정한다, 개발 계획을 짜는 거는 개발법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도시군관리 계획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까? 도시개발 사업 할지 안 할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여기다 서울시에 현재 신도시 개발하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구역. 마고 끝났잖아요. 마고 2003년도에 지정한 거 있잖아요. 2003년에 지정할 때 서울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시 계획에서 마곡지구 하겠다, 저기 상암지구 하겠다, 저 위례 옆에 걸쳤잖아. 걸쳤으니까 지자체 장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일단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법에서 빼가지고 무슨 법으로 가서 도시개발법 가면 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토스한 거죠. 어느 법으로? 도시개발법. 그럼 도시개발법은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쓰던 용어는 개발법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안 된 사람은 개발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뭐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에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게 3개 있잖아요. 이 3가지를 묶어서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야지?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야겠네? 인가. 이 3가지가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써볼까?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이제 도로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도로 결정되면 이 갑이라는 사업을 뭐라고 불러 이걸?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시면 돼요? 인가. 인가 다음에 공사에 뭐 하면 되고? 착수. 착수한 다음에 공사 끝났어. 공사 뭐라고 그래? 완료.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 받으면 돼? 점검검사. 점검검사 받았으니까 끝났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가 있으면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구역을 지정한 거야. 구역 지정했으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무슨 계획이 나와야 돼? 개발 계획이 나와야 돼. 그럼 개발 계획 나와야 사업하는 누가 나와요?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돼? 인가. 인가 났으면 공사에 뭐 하면 돼? 착수.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 점검검사. 우리가 법을 따로따로 배우니까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체계도 하는 거야. 똑같잖아. 네, 정비사업은 도시 안에서 오래된 거죠. 나 좀 말려줘. 오래된 지역 나오잖아. 그럼 무슨 구역이라고 하죠 이거는? 정비구역이라고 하죠. 정비구역이 정되면 사업이 몇 개 나와요? 6개. 6개. 이것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무슨 계획을 짜야 되냐면 정비 기본계획을 짜야 돼.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무슨 계획 짜서 정비계획 짜서 이 정비계획으로 구역지어 한 거잖아요. 6번만 가로구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 사업하는 누구예요?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데 사업이 현재 몇 개네? 6개. 다시 해.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해요, 재개발, 양호해요, 재건축, 상업공업에서 하는 거, 도시환경,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할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이 6개인데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쓰면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그래서 이름을 뭐로만 바꾼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세요? 인가 떨어지면 공사에 뭐 하면 되네? 착수.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중공공사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사업 방식이
시식에 인가받고 나서 착수할 때 수용 방식 있죠. 환지 방식 있잖아. 환지 방식은 무슨 계획을 짜야 되지?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착수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공공사 받은 다음에 공사 완료됐죠. 야야 환지 가져가 라고 얘는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거예요. 환지 처분 뭐야? 공고. 근데 얘는 사업 시행 계획이죠. 인가받았는데 착수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야 관리 처분 계획 되게 짧게 이게 나온 거지. 무슨 계획이야?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에 뭐 하고 착수. 다 끝나고 나서 준공사 받으면 야 니네 아파트 들어와 라고 소유권 뭐예요?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날 가져가는 거예요. 얘도 공부한 날에 무슨 날? 다음날 가져가는 거지. 다음날 구역은 뭐 되고? 해제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지계획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뀐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실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사업시행계획. 원래는 다 실시계획을 썼어야 되는데 얘만 지금 사업시행으로 바꾼 거지.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얘 무슨 사업이죠 이거? 공적사업이에요? 사적사업이에요? 공적사업이니까 수용권한 줘야 돼. 수용권한 주면 안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인정을 해주는데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야? 그러면 다 언제? 시시계획 인가고시, 시시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잖아요. 요때 다 수용권한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안 하겠대. 나 안 해. 왜 안 해? 그랬더니 개발구역이 지정되자마자 땅값이 올라가 이렇게. 이때쯤 주니까 수용할 때 당시 1,000억이 연계 3,000억도 있어요. 수용할 수가. 그럼 얘네들만 시시계 인가고시 말고 개발법은 이 토지를 수용 사용하겠다라는 세부 목록 있죠. 토지 세부 목록이 토지 세목이 고시됐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다 언제 해야 되는데 시시계 인가고시여야 되는데 무슨 법만 개발법은 땅값이 올라가서 급상승돼서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미리 주겠다.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할 때. 됐어요? 그래서 사업 인정이 공법에 4번 나오는데 여기서 3번 나온 거예요. 근데 주택법하고 건축법 있죠. 주택법하고 건축법 중에서 여러분 집 짓는 게 공익사업입니까? 건축법에는 그래서 수용이라는 게 없어요. 주택법 가면 국민주택 건설이라고 있어. 그럼 주택법에 가면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주택 질 때? 이거 공익사업이죠. 그러면 얘는 사업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안 하고 사업 주체라고 해. 사업 주체가 무슨 계획 작성해서? 사업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요? 승인. 승인 받으면 공사에 뭐해? 착수. 착수해서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되면 무슨 검사야? 사용 검사라고 그래. 사용 검사. 중공 검사, 중공 검사, 중공 인가라고 그래.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쓰면 되는데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죠? 사업계획 승인. 얘는 요때 사업 인정 받은 걸 간주하면 되겠네.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가 원래 다 요때여야 되는데 요 개발법만 언제로? 토지 세부 목록 고시로 땡겨놓은 거예요. 지금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거 열심히 쓰고 있지. 13페이지에 해놨는데 내가. 마지막 페이지에다 해놨어. 세로로 돼 있을 건데? 세로로 돼 있는 거 보시면 여기 공시법상 사업인정 간주라고 제가 진하게 색깔 칠해놨는데 그 화살표가 4군데에서 왔을 거예요. 맞아요? 위에서 온 거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죠. 뭐 받았을 때? 시시계획인가. 밑에서 개발법에서 온 거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 그리고 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맨 밑에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요 4개의 시점이 사업 인정 간주 시기고 4가지 사업 모두 다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까지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원래 그래서 공법에 공익사업이 우리가 시험법인상에서 사업이 공익사업이 원래 3개인데 주택법에 무슨 주택 건설하는 거 그 밑에 이것도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점이 다 해도 좋다라고 한 시점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무슨 법만 땡겨놨네? 개발법.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뭘 많이 좋아했겠네요. 그래서 개발법 좋아했으니까 토지 세부 목록 고시를 시시계 인가로 맨날 냈던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된 거 하려면 무슨 사업 이제 들어가야지? 도시개발 사업 요거 들어가야 되죠. 이거 이제 밥 먹고 요거 끝내고 건축법 끝내고 주택법 끝내고 집에 갈 거예요. 아시죠? 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하시고
이따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 안 오시면 나 외로워. 갔다 오세요. 2시 20분까지 오시면 돼. 2시 20분까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